안녕하십니까 선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개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오늘의 학습할 주제는 역률이 되겠는데요. 역률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2차 실기 본 과정을 여러분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기본적인 역률의 개념은 꼭 잘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역률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많은 계산 문제를 풀 때 잘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잡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내용 자체는 지금 여러분께 강의해드린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이러한 전력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물론 지금은 뭐다? 교류다. 자, 우리가 교류에서 전력을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죠.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먼저 유효전력은 어떠한 전동기가 있어요. 그럼 그 전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전시키죠. 회전시킬 때 필요한 실제 전기 파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효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효전력은 뭐냐라는 거지. 무효전력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는 전력을 얘기해. 힘은 쓰는데 일을 못해. 그러한 전력을 우리가 무효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힘은 쓰는데 일을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제가 황당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그럼 이거는 일하는 거예요? 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벌 쓴다고 얘기하죠. 왜요? 자, 우리가 물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변이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리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힘만 쓰고 이러한 변이가 없으면 여러분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러한 전력을 뭐라고 해요? 무효전력이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효전력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있었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지상 무효전력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진상 무효전력이 있었죠. 조금 딱딱하게 표현한다면 유효전력에 비해서 위상차가 몇 도 차이 나요? 90도 차이 나는데 90도 늦을 때는 지상 무효전력이 되는 거고 90도 빠를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상 무효전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지상 무효전력이든 진상 무효전력이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겉보기 전력, 우리가 어페어런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분과 무효분을 뭉뚱그려서 합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피상전력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2차 실기에서는 이 개념이 정확하고 여러분께서 표현을 잘 할 수가 있어야 여러분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썰렁한 그림을 그릴 텐데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무엇을 그렸냐면 피자를 그렸어요. 뭘 그렸어요? 피자. 이렇게 해서 드시는 피자 있죠. 피자를 그렸는데 요 가운데 동그란 부분 있죠. 맛있죠. 예, 되게 맛있어요. 요 맛있는 부분 드실 텐데 요 부분을 우리가 유효전력이라고 할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유효하게 드시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겉에 이 빵이죠. 빵 껍질 딱딱해서 맛없죠? 자, 이거 드세요, 안 드세요? 여러분 이거 안 드신다고 해주세요. 예, 안 드신다고 할게요. 자, 부피는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먹지는 않아. 자, 이러한 전력을 뭐라고 해요? 바로 무효전력이라고 한다. 그럼 이러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합친 것, 전체 피자의 크기,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피상전력이라고 한다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먹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먹는 부분이 뭐냐? 조금 전에 표현했어요. 자, 요 부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많았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가? 얼마만큼 유효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비율을 뭐라고 하냐? 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파워 팩터라고 해요. 그래서 역률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PF라고 씁니다. 이거 파워 퓨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뭐래요? 그렇죠? 바로 역률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체 피상전력에 대한 뭐다? 유효전력의 비를 뭐라고 한다? 역률이라고 한다. 그럼 이것을 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으로 역률이란 무슨 전력? 피상전력에 대한 뭐다? 유효전력이다라는 거예요.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데
피상전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무슨 전력과 무슨 전력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다라고 했는데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인데 요 무효전력은 유효전력에 비해서 몇 도에, 그쵸, 90도에, J가 몇 도? 90도를 의미하는 허수의 기호죠. 자, 90도에 위상차가 있다고 했는데 지상무효전력도 있고 뭐도 있어요. 진상무효전력도 있다고 했었죠.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상전력을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 실수부인 유효전력이 있고 허수부인 뭐가 있는 거야? 무효전력이 있는 거죠. 이걸 딱딱한 공식으로 굳이 쓴다면 자 이렇게 쓰겠죠. 피상전력 PA는 유효전력 P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자 제2의 무효전력 PR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였습니까? 예, 복소수의 표현이고 이 피상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죠? 자 이렇게 구했죠. 루트 자 유효전력의 제곱에 플러스 뭐예요? 무효전력의 제곱이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분자는 P라고 쓰면 되겠죠. P. 자 분모는 뭐예요? 자 P의 제곱에 플러스 PR의 제곱입니다. 우리가 역률을 이렇게도 표현을 한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역률은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까?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까? 높을수록 좋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역률을 개선시킬 때 역률을 좋게 해줄 때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요 유효분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 유효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부하의 소비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부하의 누구다? 부하의 소비 전력. 예를 들어서 전동기가 있어. 근데 그 전동기가 예를 들어서 10kW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전동기의 전격 소비 전력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요 P가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야. 부하의 용량 요 P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역률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얘를 높이려면 여러분 분모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겠죠. 얘가 작아져야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약속을 했어. 얘는 건든다 안 건든다? 안 건든다. 자 그럼 누굴 건드려야 돼? 그렇죠. 바로 PR을 건드려야 되겠죠. PR이 뭔데? 바로 무효전력이죠. 그런데 전동기는 대부분 뭐로 만들어 있어요? 자 코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 코일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바로 L 성분이다라는 거죠. L 성분은 지상이야 진상이었어요? 바로 지상이었죠. 아 바로 이 전동기에서 여러분 잡아먹는 에너지가 바로 지상 무효전력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러한 지상 무효전력이 크면 클수록 전동기의 역률은 어때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상 무효전력을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어요? 없앴으면 좋겠어요? 없앴으면 좋겠다 이거야. L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How? 그래서 L의 반대인 C. C가 뭐예요? 진상무효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해주면 좋겠다. 그럼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를 우리가 2차 실기에서 뭐라고 하냐? 전력용 콘덴서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네, 바로 전력용 콘덴서라고 한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를 투입시켜서 바로 부하의 요 지상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좀 여러분 개념이 좀 잡히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어보고 역률을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씁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그럼 역률은 가장 좋을 때가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1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요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역률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역률각 또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코사인 값이 1이 되려면 이 세타는 뭐예요? 바로 0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세타가 0에 가까울수록 역률이 좋아진다 이러한 스토리였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벡터도를 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벡터도라고 해서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요. 좀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갖고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부하가 있는데 어떤 그 부하가 유효전력 80kW를 소비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부하가 무효전력을 60kW만큼 소비한다고 잡아먹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제가 밑으로 그랬죠. 여러분하고 저거 약속할게요. 이렇게
90도 유효전력에 비해서 밑으로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지상이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L이라고 써도 되겠죠. 전동기의 지상 무효분이다. 그러면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 뭐였습니까? 바로 피상전력이었죠. 그 피상전력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대각선의 길이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피상전력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자, 그러면 60이고 80이고, 그럼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이겠죠. 그럼 100 킬로볼트 암페어가 바로 피상전력입니다. 이랬을 때, 자,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있는데, 자, 요 각도, 요걸 세타라고 할게요. 자, 이 세타가 바로 요 세타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빗변분의 밑변으로 구하죠. 빗변분의 밑변. 빗변은 가장 긴 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하면 예분의 예죠. 그래서 100분의 80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0분의 80은 얼마예요? 소수로 표현하면 0.8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아, 이 전동기의 역률은 0.8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역률이 가장 높은 게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역률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요 세타가 계속 벌어져야 되겠어요? 좁아져야겠어요? 좁아져야겠죠. 왜? 이 세타가 0도일 때 역률이 얼마니까? 1이니까. 이해 안 가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유효전력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피상전력이죠. 유효전력과 피상전력 요 이루는 요 각도, 요 세타가 좁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넓어졌냐 이거지. 그 넓어진 주범은 바로 뭐다? 지상 무효전력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지상 무효전력이 없어져 봐요. 얘가 또는 작아져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각도가 좁혀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하의 지상 무효분을 줄이고 싶다 이거. 얘를 줄이기 위해서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 진상 무효전력을 자 공급했다 치자. 자, 예를 들어서 60kB를 공급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진상이에요, 지상이에요? 예, 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하고 크기가 똑같죠. 그럼 똑같다라는 것은 무효전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뚜두두두두 하고 올라오겠죠. 올라오면서 이 하얀 선과 붙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률이 1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때요? 요 정도 벡터도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얘가요, 우습지만 기본적인 마인드야. 그래서 요 벡터도는 실제 수업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서 몇 번 그려보시면 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금 어렵다면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